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이 필요합니다. 멜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씨 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김 전 원내대표 사태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건 명백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강경 진압으로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과 통신까지 차단된 상황에서 사망자가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와 오늘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 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도 진행되는데 강제 수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3시간 반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김씨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이들 3명의 영장에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계정을 여러 차례 탈퇴한 후 재가입을 한 정황으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김씨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도 발부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귀금속 시장에 가짜 금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입니다. 한국주얼리 산업단체의 총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 긴급 공고문을 게시하고 가짜 금 제보 접수에 나섰습니다. 가짜 금이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이물질을 섞은 함량 미달의 금을 통칭합니다. 과거엔 은이나 주석 등을 주로 활용했지만 최근엔 레이저나 엑스레이 등 비파괴 검사로 적발하기 어려운 텅스텐 등을 섞는 정교한 수법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가짜 금은 텅스텐 등 이물질이 9%가량 함유돼 금 1kg 기준으로 최소 2천만 원 상당의 순금이 빼돌려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텅스텐이 주로 중국 등에서 채굴 생산되는 만큼 가짜 금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 등 유명 업체의 인증서까지 위조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급감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코로나19 때 민간 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2021년 31만 3천 명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5월 12만 9천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원 등록률과 수험서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지난해 4분기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등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증가했고 지난달 노량진에서 진행한 겨울 설명회 신청자는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6% 급증했습니다. 최근 AI 도입이 확산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고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SNS에서 20대 초 여성들에게 피부관리 서비스 강매를 조심하라고 조언한 글이 화제입니다. 누가 피부관리를 무료로 체험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강매당했다라는 경험을 잇따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매 수법 비슷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다가온대요. 그리고 20대 초 여성들에게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건데요. 피부과에 데려가서 무료 관리를 먼저 해주고 또 수백만 원의 피부관리 선결제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 20대 초 여성들은 순식간에 수백만 원을 쓰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강매 수법 십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갓 대학생이 된 20대 초반 여성들 상경하는 연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SNS에서 주의하라라는 경고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강매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나 처벌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피부관리 서비스는요.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 위약금을 내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해 연말 일부 방송사 시상식에서 축하 꽃다발로 생화 대신 장난감 꽃다발이 사용됐는데요. 한국화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 또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2만여 화원 소상공인과 다수 화훼 농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화훼 촉진 정책에도 역행하는 부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생화받는 기분이 더 좋긴 하다. 장난감 꽃다발은 환경 파괴인 것 같다 등 협회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 또 꽃값이 너무 비싸다, 뭘 쓰던지 사용자 마음 아니냐 등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1월 셋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죠. 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요. 노조의 파업 예고일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 오후 임금 단체 협약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노사는 통상 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오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일 첫 차부터 출근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코레일이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를 목요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15일과 16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 19일부터 4일 동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70대 할아버지와 7살 손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불이 시작된 걸로 조사된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한 통신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 날이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불은 70대 아버지와 7살 아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8% 넘게 오르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 위주로 오르다 보니 과도한 쏠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올해 6거래일 동안 4,224에서 4,586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습니다. 상승률 8.5%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20 등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더 오를 걸로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투자는 자제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군요. 네,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말 연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매수 심리와 거래량은 반등하면서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49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 2주 연속 오름폭을 소폭 키웠다가 다시 둔화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 상승세가 등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흐름을 함께 보면 최근 분위기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한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매매 거래가 8천 건대를 기록했지만 11월에는 3천 건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들어서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계약은 신고 기간이 이달 말로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데 이미 11월 전체를 400건 넘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보다는 새로 토구역이 된 강북과 비강남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었습니다.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여전히 100 미만이어서 매도자가 우세 심리긴 하지만 11호 대책 직후 70선을 오가다가 지난달 22일부터 80선을 넘어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동결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은 15일이죠. 한은금통위에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5번 연속 동결될 전망입니다. 지금 집값만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원대 수준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환율이 다시 뛸 수 있고 이건 곧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더 풀기엔 조심스러운 여건입니다. 여기에 앞서 짚어본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거래와 매수 심리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자칫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경기 상황도 금리 인하 명분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제조업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작년보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과 물가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까지 감안할 때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낮추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우세할 거란 분석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열혈 견주들이 참 많은데요. 미국에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건강관리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기기에서 나오는 붉은색 빛을 쐬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색광 치료입니다. 요즘 피부 미용을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LED 마스크와 패널 형태 등의 기기를 반려견에게 활용하는 건데요. 반려견의 건강 증진은 물론 수명 연장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에 미국 견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려견에게 직접 실행해본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남기며 노견인데도 활동성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많은 동물병원에서 통증 관리나 염증 치료 등을 위해 광요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쓰는 피부용 기기로는 의료용 장비 대비 강도가 낮고 사람용 기기를 함부로 반려견에게 쓰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요? 스키장에서 청혼 이벤트를 하다가 최악의 실수를 했는데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죠. 미국 미시간주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반지는 그만 다리 현수교 아래 약 360m 눈밭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둘 다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들은 리조트 측에 도움을 청했고 직원들은 즉시 일시적으로 구역을 통제한 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30여 분간 직원들이 눈밭을 뒤진 끝에 반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커플은 추후 다시 방문해 제대로 청혼하겠다며 리조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스트레이키즈와 지드래곤, 제니가 각각 음반과 음원, 아티스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키즈는 정규 4집 카르마로 음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을 받은 뒤 7년 만에 대상 수상인데요. 멤버들은 앞으로 팬들과 더 멋진 기록을 만들어가며 진실되고 감사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드래곤은 세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 홈 스위트 홈으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영상으로 소감을 전한 지드래곤은 올해 빅뱅 멤버들과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아티스트 대상은 제니가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면에 든 고 안성기 씨의 대표작을 온라인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추모전을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은 고 안성기 씨의 온라인 추모전 소식을 알리면서 한국 영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고인의 영화적 궤적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추모전은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대표작 만다라부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10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영상자료원은 고인의 영화 인생을 되돌아보는 한국 고전 영화 비디오 에세이 기쁜 우리 젊은 날 그리고 안성기도 공개했는데 오랜 시간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나온 고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워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봉화가 영하 2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9.5도에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춘천이 영하 12.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래도 한낮에는 영상권을 보이며 서울 3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8cm, 경기 북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요.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일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잇몸병 2000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강선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김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건 명백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강경 진압으로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과 통신까지 차단된 상황에서 사망자가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강선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와 오늘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 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도 진행되는데 강제 수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3시간 반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준 건 맞지만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최근 주장을 뒤집었죠. 돈을 돌려받은 건 맞는지 그리고 강 의원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공천을 받게 해준 건 아닌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지난달 29일 김병기 강선우 의원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합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당을 위해 알아서 탈당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묵인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배치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복무한 시기에 맞춰서 이 후보자의 집 근처에 그동안 없었던 근무지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차남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이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장남부부의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이른바 위장미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왜 사전에 허위 청약을 못 걸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성년인 자녀의 자기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종교가 더 이상 무겁고 엄숙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즐길거리로 소비되고 있다는데요. 이른바 라이트 신앙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최근 불교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매장이 생겼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매장에는 극락도 락이다와 같은 이른바 B급 감성의 문구가 적힌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후회되는 일을 적어서 파쇄하는 업보 청산 체험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8일 동안 방문객이 약 8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종교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흐름은 불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생일 카페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K-팝 팬덤 문화를 접목한 종교 행사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돌의 생일을 기념하듯 카페를 꾸미고 굿즈를 나누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였는데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층은 무종교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종교를 신앙이 아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즐기며 딱딱한 교리보다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힐링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반려견 얘긴데요. 사람처럼 숟가락으로 떠 먹여줘야만 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 푸들 기린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기린이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간식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기린이는 손으로 주면 먹질 않고요. 숟가락이나 도구로 떠줘야지만 입을 벌린다고 하는데 기린이의 취향은 확고합니다. 간을 하지 않은 계란 비빔밥은 숟가락으로, 과일은 포크로, 고기는 쌈을 싸서 주면 한 입에 먹는다고 합니다. 실제 손으로 줄 때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던 기린이가 숟가락으로 떠주자 얌전히 받아먹는 장면이 공개됐고요. 이 영상은 조회수 8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기가 이유식을 먹는 것 같다, 우리 집 강아지도 떠먹여줘야 먹는다 등 웃음과 공감 섞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귀엽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70대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현관에 있던 인터넷 공유기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걸로 조사됐는데 법원이 이 공유기를 설치한 통신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 날이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불은 70대 아버지와 7살 아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가 벌써 8% 넘게 오르면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너무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만 주가가 오르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6거래일 동안 4,224에서 4,586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습니다. 상승률 8.5%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20 등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만 흔들려질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더 오를 걸로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투자는 자제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2일 개막하고 13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14일 공개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81% 올랐습니다. 12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은 5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7만 3천 명을 밑돌았고 실업률은 4.4%로 소폭 하락하며 예상치 4.5%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고용 증가폭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이 내릴 적법성 판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장기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지난 주말 모기지 대출 기관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지연됐던 10월과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며 마이크론이 5%, 인텔이 10% 급등했습니다. 미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번 주 발표되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말띠스타 안세영 선수가 말띠해 2026년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2위 왕즈이의 9연승을 달리며 말레이시아 오픈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정확한 대각선 공격을 앞세워 1게임을 따낸 안세영. 2게임에서 왕즈이의 거센 반격에 고전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의 살아있는 전설 37살 베테랑 김상욱이 아시아리그 레드 이글스전에서 통산 573포인트를 기록하며 최다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파워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현재 봉화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9.1도에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한낮에는 영상권을 보이며 서울 3도 보이겠습니다. 점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8cm, 경기 북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요. 서울에는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한 일부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